LA 남쪽 해상에서 송유관이 파손돼 막대한 양의 기름이 유출되면서 인근 해안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죽은 새와 물고기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인근 주민들과 비즈니스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페이스북이 내부 고발자의 폭로가 공개되면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악영향을 알면서도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이를 외면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주가도 폭락했습니다. 뉴욕시가 오늘부터 공립학교 교직원들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를 도입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교직원들에게 강제 무급 휴직 처분이 내려졌지만 반발도 거셉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연말 모임을 가급적 온라인 화상이나 야외에서 가질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행을 떠날 경우 자동차 여행을 권장하고 어린이가 동반할 경우엔 장거리 기차 여행이나 크루즈 여행 등은 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뱅크 오브 홉의 새로운 모기지 전문 컨설턴트 팀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도와드립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첫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LA 남쪽 해상에서 송유관 파손으로 최악의 대규모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기름이 인근 해변을 덮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요. 바닷가에는 죽은 물고기와 새 사체가 떠밀려 오는 등 대형 환경 재앙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재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LA에서 남쪽으로 30마일 정도 떨어진 헌팅턴 해변. 방제 작업 인력 수십여 명이 해안가 모래에 들러붙은 기름을 제거합니다. 해안 인근 송유관 파손으로 대규모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추가 오염 피해를 막기 위해 투입된 겁니다. 기름을 완전히 제거하기까진 앞으로 최소 몇 주가 더 걸릴 전망입니다. This is contamination right here. So it's going to go to the lab, they're going to test it, and then we're going to come out here and basically continue to do the same thing until all of the oil is up. 석유 굴착 장치와 연결된 파이프라인의 갈라진 지점에서 기름이 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회사 측은 송유관을 차단해 유출은 완전히 멈췄지만 해변엔 이미 막대한 양의 원유가 침투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유출된 기름의 양은 총 12만 6천 갤런에 달합니다. 헌팅턴 해변에서 아래쪽 뉴포트 해변까지 7마일에 걸쳐 기름띠가 형성됐습니다. 해변에선 죽은 새와 물고기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어 대규모 환경 오염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 내려진 인근 해변 폐쇄 조치가 최대 수개월 동안 이어질 것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과 업주들도 덩달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They've got the state beach parking closed, so really it's really hard to access the beach. You know, we can still use the boardwalk, but I like to surf and I'm not surfing because you can't go in the water. So personally, yeah, it's an inconvenience. 현재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선박의 닻이 송유관을 건드려 기름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조사 중입니다. 피해 규모가 불어나자 사고 발생 지역을 가나라는 미셸 박스틸 하원 의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이번 참사에 대해 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습니다. 연방 차원의 보조를 기다리는 동안 당국은 신속한 복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페이스북이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는 유해성을 외면했다는 내부 고발자의 발언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이 같은 문제점들을 알면서도 철저히 묵인했다고 밝혀 논란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2년 동안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그룹 페이스북의 프로덕트 매니저로 근무한 프랜시스 하우겐. 언론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막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페이스북이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는 악영향을 무시한 채 이윤 추구에만 몰두했다고 폭로했습니다.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what was good for the public and what was good for Facebook. And Facebook over and over again chose to optimize for its own interests. 특히 페이스북 자체 조사 결과 유해성이 확인됐음에도 이를 은폐했다고 밝혀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연관 검색어를 추출하는 알고리즘 역시 공익보단 오로지 돈이 목적이었다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Facebook has realized that if they change the algorithm to be safer, people will spend less time on the site,
They'll click on less ads, they'll make less money. 앞서 하우겐은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페이스북 자회사인 인스타그램이 청소년의 자살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내부 문건을 공개해 큰 파장이 일기도 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즉각 진화에 나섰지만 내부 고발의 후폭풍은 벌써부터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페이스북 주식은 11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보이면서 휘청거렸고 내부 고발자 하우겐은 내일 연방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페이스북에 대한 폭로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일각에선 그동안 페이스북이 사회적 영향력으로 많은 비판과 관심을 받아왔지만 이번 파장은 상당한 충격이 될 것이라면서 광고주나 사용자들의 대거 이동도 예상돼 기업 존폐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이처럼 내부 고발로 위기를 맞고 있는 페이스북이 접속 장애 현상까지 일으키면서 최악의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은 오늘 수시간 동안 정상적으로 접속이 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사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페이스북은 트위터 공지를 통해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한편 페이스북 웹사이트는 접속 장애를 일으킨 지 6시간 만에 복구됐으며 정확한 문제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뉴욕시의 공립학교 교직원들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가 발표됐습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교직원의 접종률이 95%라며 백신 접종률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는데요. 하지만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교사들은 백신 의무화에 반대 집회를 열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브루클린 교육국 앞에 수천여 명의 교육국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발효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 명령을 따르지 않아 강제 무급 휴직 처분을 받은 교직원들입니다. 시위대가 들고 있는 피켓에는 의무가 아닌 선택, 내 몸은 내 선택입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I refuse to get vaccinated. My husband is a custodian, and we have both lost our jobs. And he has worked through the entire pandemic, cleaning every single COVID room. Now we're both out of work. We were essential last year, and now we're just zeros this year.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교육군의 직원 95%가 적어도 한 번 이상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백신을 맞지 않은 교직원은 11,000여 명에 달합니다. I feel very insulted after years, over 7 years I've been working as a teacher and I really love my job. I did not want to leave and I'm being forced to leave because of my choice. I did send in a lesson today for whoever's going to be in there to give out to the kids.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것은 학생과 커뮤니티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며 시위대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For us to get back to any kind of normalcy, the vaccine to me is the way to go.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성공했지만 뉴욕시의 강력한 백신 정책으로 생긴 교직원 공백 해결에 대한 과제가 남았습니다. 교사연합은 인력난을 겪어온 특수아동교사와 학교 경비원 충원에 대한 시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중북부 지역 병원에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주 방위군이 긴급 투입됐습니다. 조나단 시로마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대변인은 베이커스필드에 위치한 메모리얼 병원과 머시 병원 사우스웨스트 그리고 머시 메디컬 센터 레딩 종합병원의 의료진들을 돕기 위해 16명의 주 방위군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커스필드의 어드벤티스 헬스 병원도 주 방위군의 지원을 요청한 상태며 14명의 지원팀이 오는 9일 도착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건당국은 백신 공급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률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다며 코로나 환자와 사망자 급증에 의료진들까지 지쳐있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드벤티스 헬스 측은 전국적으로 간호사가 부족한 가운데 많은 간호사들이 코로나 확산 지역인 플로리다와 텍사스 등으로 이동하면서 의료진 부족 사태는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인디애나와 조지아, 오리건주 등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면서 주 방위군이 곳곳에 배치됐습니다. 연방보건당국이 연말 휴가철 새로운 방역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다가오는 연말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추수감사절과 성탄절 가족 모임은 가급적 화상으로 하고 친구들과 야외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둔 파티를 열 것을 당부했습니다. CDC는 실내에서 모일 경우 창문을 열어두거나 환풍기로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도록 하고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방역 지침에 따르면 완전히 백신을 맞을 때까지 여행을 연기하도록 권장하지만 백신 미접종자들이 여행해야 하는 경우 차로 이동하거나 경유지가 적은 비행기를 타야 합니다. 특히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어린이를 동반한 가정은 장거리 기차 여행이나 크루즈 여행 등을 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인 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연방정부 조달 시장 진출을 위한 온라인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LA 총영사관은 비영리 단체 페이스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세미나엔 연방 조달 시장에 진출한 한인업체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해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LA 총영사관은 미 연방 조달 시장 규모가 연간 6천억 달러에 달하고 특히 소규모 기업이나 여성 소유 기업 등에게 전체 계약 금액의 23% 이상을 할당하는 등 우대 사항도 많다면서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세미나는 한국어로 진행되며 무료로 참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애리조나주에서 정차된 열차 안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습니다. 투싼 경찰국은 오늘 오전 7시 40분쯤 투싼역에서 정차한 열차에서 연방당국 요원이 불법 총기와 마약 등에 대한 정기 점검을 하던 중 한 남성이 총격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While they were dealing with one individual, a second individual, Hispanic male by appearance, somewhere in his 20s to 30s, produced a handgun and opened fire on the officers. 총격범이 권총을 꺼냈을 때 마약 단속국 요원이 열차 2층에서 다른 남성을 체포하고 있었고 용의자는 요원들과 총격전을 벌인 뒤 1층 화장실로 도주했지만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총격으로 마약 단속국 특수요원 1명이 숨졌고 다른 요원 1명은 위독한 상태며 투싼 경찰관 1명은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열차 안에 있던 승객 137명과 승무원 11명 모두 역으로 대피했고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체포된 남성은 현재 구금된 상태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향해 지난해 1월 맺었던 1단계 무역 합의를 지키라며 이를 위해 조만간 고위급 대화를 갖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중국 무역 정책에 관한 전략을 공개했는데 트럼프 시절과 다르지 않은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입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오늘 미국과 중국이 지난해 1월 맺은 1단계 무역 합의를 중국이 지키지 못함에 따라 중국과 새로운 대화를 갖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조만간 류허 중국 부총리와 화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I think that we are going to have and have to have really honest conversations with China about all of the elements of the Phase 1 agreement. These are commitments that China made. 미중 간의 1단계 무역 합의에서 중국은 2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등을 2021년 말까지 추가 구매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민간 경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여파로 중국의 미국산 제품 구매에 차질이 빚어졌고 목표치의 62%만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너무 오랫동안 중국이 국제 무역 규범을 지키지 않아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번영을 위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지적 재산권 탈취, 그리고 중국 국영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을 겨냥한 셈입니다. 그는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전술도 진화해야 한다며 사실상 추가 관세 같은 새로운 압박 수단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중국의 미국 수출품 절반에 대해 25% 관세가 부과돼 있습니다. Our strategy must address these concerns while also being flexible and agile to confront future challenges from China that may arise.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고율 관세와 1단계 무역 합의를 철회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런 문제의식을 공식 확인한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8개월간의 정책 검토 끝에 중국의 무역 남용에 강경하게 맞선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팬데믹으로 미국에서 기저귀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인 전국 기저귀 은행 네트워크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가정의 33%는 기저귀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진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기저귀가 필요한 가정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기저귀 공급 부족으로 일부 회사에서 가격을 인상하면서 저소득층 가정의 양육비 부담은 더 가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노마 카운티의 해변가에서 서핑을 하던 남성이 상어에게 다리를 물려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노마 카운티 보데가 베이 소방국에 따르면 어제 오전 9시쯤 셀몬 크릭 비치에서 서핑을 하던 남성이 갑자기 나타난 상어에게 허벅지 부분을 물려 큰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으로 후송된 남성은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셀몬 크릭 비치는 내일까지 모든 방문객들의 출입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한편 1번 하이웨이 해안도로에 위치한 셀본 크릭 비치는 인근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서핑 장소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스가 정권이 막을 내리고 한일 위안부 합의 당사자였던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상이 100대 총리에 올랐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중의원을 해산하고 4년 만에 총선을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일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조영익 기자입니다. 1년여 만에 일본 총리가 교체됐습니다.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잇따라 열린 총리 지명 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는 과반이 넘는 표를 얻어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本院において内閣総理大臣に指名することに決まりました。 이어 공명당과 연립내가 구성 협의를 거친 뒤 나루히토 일왕에게 임명장을 받음으로써 총리에 공식 취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새 내각의 출범과 함께 오는 14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31일 총선을 실시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번 총선은 아베 정권 시절인 2017년 10월 22일 이후 약 4년 만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특히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언급하며 북일 정상회담의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いずれにせよ、拉致被害者のご家族の高齢化が進んでいます。 그러면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는 일본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조건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마주할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 취임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축하 서한을 보냈고 외교부는 양국 현안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시다 내각과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기시다 총리의 기자회견 발언에서 한국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MBC 뉴스 조용익입니다. 한국 대선 레이스 살펴봅니다. 민주당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는 마지막 순회 경선 지역인 수도권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수도권에서 41% 안팎으로 득표하면 본선으로 직행합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대장동 논란에도 대세론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 지역 5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강북 지하철 1호선 지상구간과 서울 경부고속도로 일부를 지하화하고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세종시로 이전하면 그 자리에 청년창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내는 사람, 일을 맡기면 제대로 행하는 사람, 정말로 서울 시민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이낙연 후보도 61만여 명이 참여하는 수도권 경선과 3차 슈퍼위크의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와 분야별 당국자 회담 제도화를 통해
서울 평양에 상호 대표부를 설치하겠다는 통일안보 공약을 발표하며 경기 북부 접경 지역 최대의 관심 사안을 파고들었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되면 빠른 시일 안에 대북 특사를 평양에 보내 정권 교체의 공백 없이 남북 대화를 재개하고 이낙연 후보보다 20만 4천여 표를 더 얻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이번 주 수도권 경선에서 17만여 표만 더 얻으면 과반 득표에 성공합니다. 남은 선거인단과 투표율을 감안하면 수도권 경선에서 41% 안팎 득표율만 보여도 결선 투표 없이 본선에 직행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수도권이 원래도 강세 지역인 만큼 이변 없이 대세론 굳히기가 무난할 걸로 자신하고 있지만 이낙연 후보 측은 대장동 의혹이 본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결선 투표행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 측 위장 당원들이 국민의힘에 가입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입니다. 경쟁 후보들은 당원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논란이 된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아들 문제로 선거 캠프에서 물러난 장제원 의원의 지역구를 찾은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윤 후보는 민주당의 공격이 자신에게 집중됐다며 당원들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하다가 갑자기 위장 당원 의혹을 꺼냈습니다. 우리 당 경선에까지 마술을 뻗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셨죠? 위장 당원들이 엄청 가입을 했다는 것을. 최근 넉 달 사이 국민의힘 당원이 26만 명 넘게 증가했는데 여기에 자신을 떨어뜨리기 위한 민주당 측 사람들이 상당수 포함됐다는 겁니다. 당내 경쟁 주자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1일 1망언으로 조롱거리가 된 윤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 이미지까지 실추시키고 있다며 당장 당원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위장 당원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려면 좀 증거를 내놓든지 아니 뭐 그 근거 없이 한 말이라면 우리 당원들께 깨끗하게 사과하시는 게. 홍준표 후보 측도 당원 모독이라고 비판했고 원희룡 후보는 최근에 입당한 윤 후보도 위장 후보냐고 꼬집었습니다. 파문이 확산되자 이준석 대표는 윤 후보가 당원 가입 자료를 해석하면서 오류가 있는 것 같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하태경 후보를 겨냥한 막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우리 당 해체하라고 놈 아니냐. 그렇다고 저 팰 수도 없고. 하태경 후보는 막말로 당을 참패하게 만들었던 홍 후보가 다시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며 당장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북한이 차단했던 남북통신 연락선이 어제 55일 만에 복원됐습니다. 남측의 통화에 북한이 응답한 건데요. 이런 북한의 응답이 실질적인 남북관계 복원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서혜연 기자입니다. 지난 8월 10일 이후 조용했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북연락관의 목소리가 오갔습니다. 오랜만이고요. 이렇게 통신연락선이 복원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군 통신선도 복원됐습니다. 앞으로 시험 통화는 기존과 같이 매일 09시와 16시에 시행하겠습니다. 지난달 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신선 복원 발표 이후 닷새 만입니다. 통일부는 한반도 정세 안정과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고 국방부도 한반도의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통신선 복원을 발표하면서 중대 과제 해결을 다시 거론했습니다. 미사일 개발 등을 도발로 규정하는 이중잣대와 대북 제재 등의 적대시 정책 철회를 남북관계 회복의 선결 조건으로 다시 제시한 겁니다. 북한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미국은 남북 협력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입장 외에 대북 제재 완화 등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대북 적대 정책 철회는 일방적인 주장이어서 한미 양국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통신선 복원이 관계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잇따른 미사일 실험 이후 통신선을 복원한 것은 대화와 군사 행동을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국면을 만들려는 북한의 시도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최근 군대 내 부실 급식 폭로가 이어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었는데요.
군에 납품된 식재료에서 해마다 수십 차례 이물질이 적발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2016년 강원도의 A 업체가 육군에 납품한 김치입니다. 봉지 안에 커다란 식칼이 들어 있습니다. 2017년에도 김치에서 식칼이 발견됐습니다. 벌레까지 나오자 식약처는 15일간 김치 제조를 금지시켰습니다. 또 이 업체의 돈가스에선 뼈 조각이, 새우 패티에선 머리카락과 벌레가 나왔습니다. 곰팡이 핀 햄버거 빵은 4차례나 적발됐습니다. 2016년부터 5년간 이 업체의 식자재에서 이물질이 나온 건 22차례. 하지만 올해도 새우 패티, 핫도그 빵 등 17개 품목 87억 원어치를 조달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김치 속 식칼은 앙심을 품은 직원이 일부러 넣었고 빵은 유통 과정에서의 문제라고 해명했습니다. 전혀 나올 수 없는 공정인데 그런 이제 배달을 해버렸거든요. 제조 공정중이 조금 열악하다 보니까 미처 선별을 못한 부분들이 있어갖고. A 업체만이 아닙니다. B 업체의 햄버거 빵에선 곰팡이가 2차례, 벌레 등 이물질이 4차례나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11억 원어치의 햄버거 빵 250여만 개를 조달했습니다. 3년간 썩은 계란을 조달하고 고기에서 철사나 목장갑이 나온 C 업체도 작년까지 군에 납품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문제는 업체 선정 심사 기준에 있었습니다. 100점 중 95점을 넘어야 선정될 수 있는데 품질 하자가 발견되면 감점됩니다. 하지만 경고 마이너스 0.1점, 중대 하자 최대 마이너스 1.2점인데 그마저도 감점 최대치가 5점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경고를 받아도 선정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담당 업무가 이관된 조달청은 국방부와 협의하에 선정 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국경절 연휴 나흘째를 맞은 중국이 대만을 향해 또다시 사상 최대 규모의 공중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국 매체는 대만 국방부 발표 등을 인용해 자국 군용기 총 52대가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앞서 중국군은 지난 1일에도 군용기 38대를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보낸 데 이어 지난 4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대만을 향해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달에만 모두 145대 중국 군용기가 대만 해협에 진입한 셈인데요. 중국군 대변인은 대만은 중국에서 분할할 수 없는 영토로 중국의 순찰은 정당하고 합법적이라 주장했습니다. 미국 몬태나주의 한 도로에서 남성이 소녀를 품에 안고 책을 읽어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한 누리꾼에 의해 포착된 이 사진은 소방관 라이언 벤튼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가족을 잃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소녀를 달래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소방관의 진정성 있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안겼고 그는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고나 화재 현장에 있을 아이를 위해 동화책과 먹을거리를 챙겨 출동한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가 처음 확인된 2019년 말부터 2개월을 주기로 확산과 수축을 반복하는 패턴이 재차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 4일 뉴욕타임스는 코로나19가 특별한 이유 없이 2개월 만에 다시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지난달 1일에 비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5% 감소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신규 확진자 수가 30% 줄었다고 매체는 전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코로나19가 수축기에 진입한 데다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는 상황을 감안하면 최악의 시기는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습니다. 2021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온도와 촉각 수용체를 발견한 미국의 데이비드 줄리어스와 아뎀 파타푸티언이 공동 선정됐습니다. 매년 스웨덴에서 열리던 노벨 시상식은 올해는 코로나19 유행 탓에 지난 4일 온라인으로 진행됐는데요. 두 교수는 온도와 압력을 감지한 인간의 감각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센서 역할을 하는 피부의 수용체를 발견한 공로가 인정돼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한편 에티오피아에선 2년 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아비 아머드 에티오피아 총리가 5년의 새 임기를 시작했는데요.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은 뒤 정권 유지를 위해 내전을 일으켜 노벨 평화상의 수치로 불립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멀티패밀리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투데이 이슈톡입니다. 프랑스 파리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으로 들썩였다는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달고나 게임 해보자. 파리도 반한 오징어 게임입니다. 한 건물 전체를 빙 돌아 줄지어선 사람들. 프랑스 파리시의 오징어 게임 체험관이 문을 열었다는 소식에 관람객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든 건데요. 이 체험관은 넷플릭스 프랑스가 지난 2일부터 이틀 동안 오징어 게임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한 반짝 행사인데 개장 전부터 주변에서 노숙을 한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실제 SNS에서도 해시태그와 함께 오징어 게임 체험관 방문을 인증한 영상이 많았는데요. 진행 요원이 건네준 달고나 모형을 조심스레 맞추고 너도 나도 딱지치게 진심인 모습이죠. 자, 이렇게 폭발적인 관심에 관람객이 몰리면서 싸움이 일어나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는데요. 오징어 게임 돌풍 언제까지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미국에서 여객기 엔진 화재로 탑승객들이 공포에 떨었다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륙 중 엔진의 불, 미국 여객기의 세대 충돌입니다. 여객기 안에 탑승객들이 짐을 꺼내느라 소란스러운데요. 주변을 살펴보니 비행기 오른쪽 엔진에서 시커먼 연기와 함께 불길이 뿜어져 나옵니다. 지난 2일 미국 뉴저지주 한 국제공항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당시 이륙을 위해 활주로를 질주하던 한 여객기가 셋대와 충돌하면서 엔진에 불이 붙은 겁니다. 돌발 상황의 기장은 절차에 따라 여객기를 멈춰 세웠고 100여 명의 탑승객들은 비상 슬라이드를 통해 무사히 탈출했는데요. 현재 교통당국은 연방항공국과 함께 이번 사고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승무원은 여객기에서 탑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데요. 최근 한 항공사가 여승무원의 오랜 상징과도 같았던 복장을 바꿔 화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치마, 구두, 힐 이제 그만, 항공사의 부는 변화입니다. 자, 쿠션감이 있는 편안한 운동화를 신고 헐렁한 주황색 재킷과 바지를 입은 승무원들. 우크라이나의 한 항공사 여승무원들이 다음 달부터 입게 될 새로운 복장인데요. 화장은 여전히 해야 하지만 기존의 치마를 입던 복장과 비교하면 활동성과 실용성까지 더했죠. 자, 이번 조치는 여성 승무원들의 고충을 알아보는 설문조사 결과 후 결정된 거라는데요. 다수의 승무원이 지나치게 높은 하이힐이 건강을 악화시키고 몸에 꽉 끼는 복장 때문에 비상 상황에도 신속하게 움직일 수 없다고 불편을 토로한 겁니다. 실제 많은 항공사가 여승무원의 복장을 교체하는 추세인데요. 일본항공은 하이힐 의무 규정을 없애고 치마 대신 바지로 복장을 교체했고요. 영국의 버진 애틀랜틱 항공사는 승무원들의 화장 의무 규정을 없앴습니다. 지난해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를 기리는 동상이 또 순환을 당했는데요.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플로이드 동상 순환, 아직 먼 인종차별 폐지입니다. 미국 뉴욕의 유니언 광장에 설치된 조지 플로이드의 동상이 훼손돼 있습니다. 지난 3일 오전 배낭을 맨 한 신원 미상의 남성이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접근해 동상에 회색 페인트를 뿌리고 달아난 건데요. 동상이 훼손된 건 올해만 벌써 두 번째. 이 동상은 지난 6월 브루클린에 전시됐을 때도 검은색 페인트가 뿌려지고 백인 우월주의자 단체의 표시 그려지는 등 훼손당했습니다.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에 숨진 후 미국 전역에서는 인종차별과 관련된 동상의 철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서 워싱턴 DC에서 노예 해방을 이끈 링컨 전 미국 대통령 동상도 링컨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흑인 노예 형상이 문제가 되면서 철거 논란이 있었습니다. 남미의 한 특수부대원들이 훈련 중에 무더기로 부상을 당해서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낙하산 부대 맞아 착지 중 부상 속출입니다. 발목에 붕대를 감고 수송기에 탑승한 군인들. 일부는 침상에 몸을 고정한 채 꼼짝도 못하는데요. 이들은 아르헨티나의 낙하산 특수부대원들입니다. 지난 13일부터 2,700여 명의 군인이 참가한 정례훈련에서 낙하산을 타고 착지하던 중 무더기로 부상을 당한 건데요. 당시 낙하산 훈련에 무사히 지상에 내려앉은 군인은 단 5명으로 무려 35명이 다리를 삐거나 타박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이번 사고에 아르헨티나군 당국은 훈련을 한 곳의 지형이 험해 부상자가 속출했다고만 발표했을 뿐 정확한 사건 경위를 밝히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현지에서는 망신을 당한 군이 사고를 은폐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4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